아이고.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레디컬한데,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일부 기독교에서 그 일제 치하에서 이제 그 신사 참배도 했고, 그다음에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 해방 이후에 6.25를 거치면서 그 많은 그 인명 피해도 받고 그다음에 재산성에 많은 손실도 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극우라는 어떤 그 보수도 아닌 극우라는 것을 택한 건 왜 그러냐,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그 정치적으로 자기의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책적으로 그 이승만 시대에서 이승만을 펴 세우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다른 이유는 없고 딱 한 가지 반민특위에서 그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자기네들에 대한 그 보훈을 했다라는 것이 아마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그 보훈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뭐 프랑스에서 이제 밀리리스라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했거든요.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. 사실 그 목사님 말씀 따라 극좌라는 것은 성립될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좌파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유럽의 특히 북부 유럽에서는 좌파의 모든 그 정, 나라에서는 그 정권이 인정을 하는 거였거든요. 왜냐하면 그 캐피탈리즘,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항상 그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미국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그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를 가니까 그거에 대한 그 유럽의 엘리트 계층에서는 이 사회주의와 결합한 그런 그 자본주의를 그 사람들은 모토로 삼아가지고 모두 그러니까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그 사람들은 택하거든요. 물론 그거에서 극좌로 가는 사람도 많고 극우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그런 적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 사람들이 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파쇼로 가는 거거든요. 극우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파쇼예요. 그런 식으로 네, 가면 네. 에, 몰라요. 제가 너무 레디컬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지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지 않는가. 그것도 이제 기독교 자체가 그 일부 기독교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일제시대 때 그런 만행을 많이 저질렀잖아요. 뭐 예를 네,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군국주의에 대한 어떤 찬양과 네, 네. 그 다음에 이제 신사 참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그 자체를 뭐랄까 정형화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체를 좀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점점점 이 극우적인 형상을 가지면서 그 일본도 마찬가지로 1920년 그 2월 10 며칠 날 그 황궁에 대한 이 저기를 하잖아요. 네, 그리고 12일인가? 2월 12일 예, 신견사회에는 예, 했는데 예, 예.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그렇게 했고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밀러리스에 대한 처형이 그 사실 그 말이 나오지 않게끔 그 대중이 보는 앞에서 이 처형을 하고 총사령이나 뭐 교수형을 많이 했는데
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의 어떤 정당성을 전파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지분을 갖는다. 그런 음.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